한인사회 대표적 친한파로 알려진 마이클 혼다 연방 하원의원에 대한 한인사회 후원이 본격화됩니다. 뉴저지주 티넥에 위치한 홀리네임 병원이 올해도 어김없이 오는 17일 무료 건강검진 행사를 엽니다. 뉴욕시경이 오는 71명의 경찰을 포함한 9.11 테러의 희생자를 기리는 행진을 로어 맨하튼에서 가졌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제임스 로톤도 팰리세스 파크 시장이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네바다주가 6.25 한국전 참전 미군 용사들의 활약상과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상을 주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수록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미국의 4대 은행 중의 하나인 웰스파고가 지난 2011년도부터 고객들 모르게 유령 계좌를 수백만 개 만들어 고객들의 돈을 가로채운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북한이 9일 정권 수립 기념일을 맞아 제5차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9일 KBTV 뉴스투데이를 시작합니다. 한인사회 대표적인 친한파로 알려진 마이클 혼다 연방 하원의원에 대한 한인사회 후원이 본격화됩니다. 윤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회장인 김민선 씨,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인 김동석 씨가 오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대표적인 친한파로 알려진 마이클 혼다 미국 연방 하원의원에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며 한인사회가 함께 발벗고 나서 혼다 의원에게 의리를 보일 때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한인회장이 아닌 딸아이를 둔 엄마로서 그리고 여동생을 둔 언니로서 개인 자격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만약에 딸이, 여동생이, 엄마가 누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피가 거꾸로 솟지요. 위안부 이야기는 바로 우리 이웃들이 그러한 일본군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이야기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위안부 이슈를 지난 1999년부터 17년간 미 주류사회 정치권에 세계화하신 분이 계십니다. 한국 사람이 아닌 바로 일본 사람 마이클 혼다 의원이십니다. 지금 그분이 일본 사람이면서도 일본에 의해서 지금 많은 힘든 과정을 겪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우리 한인사회에 그분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17년간 우리 한인사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이 마이클 혼다 의원을 우리는 어떠한 조직이나 어떤 다른 정치적 이슈가 아닌 엄마로서 그리고 누나로서 또 그리고 언니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우리가 우리 혼다 의원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앞장서신 분들을 만약에 모른 척 한다면 앞으로 미 정치권에서 어느 누가 우리 한인 사회를 위해서 자처하고 나서고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도울 사람 없습니다. 모든 이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가 지난 17년간 우리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한 마이클 혼다 의원에게 의리와 그리고 우리의 정성, 예의를 보내야 할 때입니다. 단 10불도 좋습니다. 100불도 좋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그리고 미 정치권에서 우리 한인 사회의 의리와 예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 마이클 혼다 의원 돕기 운동에 동포 여러분 모두 나서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석 씨는 또 한 번 도와주면 꼭 은혜를 갖는다고 알려진 유태인을 예로 들며 한인들도 한 번 손을 잡으면 어려울 때도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한인들이 그분의 인권 문제에 대한 평화에 대한 의지에 대한 철학적인 정치 철학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해가지고 마이클 혼다 의원 우리 10불 이상 보내기 운동에 여러분들 적극 동참해 주시면은 앞으로 연방위에서의 코리언들이 정치인들한테는 의리를 지킨다 이런 얘기가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두 사람은 오늘의 회동이 정치적인 의미는 아니라며 다만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모은 것임을 밝히고 오늘의 지지 선언이 뉴욕 한인회와 시민참여센터의 입장은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이클 혼다 의원 후원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대 $2,700까지 원하는 액수만큼 가능합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일본계 미국인 정치인인 마이클 혼다 의원은 위안부 결의안을 발의하고 이 결의안이 통과되도록 주도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한인사회에서 혼다 의원을 도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죠. 혼다 의원에 대해 좀 더 전해드리면 혼다 의원은 1971년 산호세시 계획위원회 의원으로 지명된 뒤 지금까지 정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이자 실리콘밸리를 에워싸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제17 지역구 소속의 연방 하원 의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혼다 의원이 한인사회에 친숙하게 되기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 하원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정과 사죄, 역사적인 책임과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고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혼다 의원은 일본의 보수 우익 언론과 많은 일본인들로부터 국익에 반하는 일본인으로 비난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피해를 입은 국가들로부터는 경의를 받고 있죠. 혼다 의원은 이 결의안의 목적이 일본을 무조건 성토하거나 굴욕감을 주려는 것이 아닌 진실을 밝히는 일이라며 옳은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일본군 강제종군 위안부 결의안은 지난 2007년 미 연방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이는 미국이 일본의 전쟁 범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결의안입니다. 뉴저지주 티넥에 위치한 홀리네임 병원이 올해도 어김없이 17일 무료 건강검진 행사를 엽니다. 보험이 없는 아시안들의 건강검진을 위해 매해 열리고 있는 이 행사는 올해로 8회째를 맞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주 티넥에 위치한 홀리네임 병원이 18세 이상 무보험자 아시안들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지난해부터 한인은 물론 중국 커뮤니티도 건강검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이 행사는 올해는 그 대상을 더욱 넓혀 필리핀 커뮤니티에도 혜택을 제공합니다. 올해로 8번째를 맞는 무료 건강검진 행사는 1차와 2차 검진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또 올해는 9월 17일, 18일 혈액 검사를 해드리는데 거기에 안 오시는 분들 혈액 검사를 꼭 해야지만 10월 1일 날 오실 수 있습니다. 그 10월 1일 날은 혈액 검사 하시는 분들은 이제 검사 결과를 받으시고 거기서 비정상이 나오면은 또 전문의들을 볼 수 있게끔 다 저희가 그 라인업을 해드리고요. 오는 17일과 18일에 거쳐 양일간 진행되는 1차 종합혈액검사는 이틀 동안 오전 7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열립니다. 이 검사는 선착순 1000명에게만 제공되며 검사하기 전 12시간의 금식이 필요합니다. 1차 종합혈액검사에선 콜레스테롤, 빈혈, 당뇨, 간 기능, 신장 기능 등 총 33가지 종합검사가 실시됩니다. 제1차 참여자에 한해서만 진행되는 제2차 정밀검사는 전문의 검진으로 오는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열립니다. 2차 검진에서는 총 25개의 진료 과목 전문의들이 검진과 개별 상담이 이뤄집니다. 갑상선 초음파 전립선암 검사, 눈 검사 등 각종 정밀 검사와 더불어 독감 예방 접종도 실시됩니다. This type of event is great for the Korean community because of the special kind of unique both medical as well as social problems that some of the Koreans have in terms of their access to care and the special needs that a lot of the Koreans have. This allows them access. We're so proud to be able to serve the community in this way. 자세한 한국어 문의와 검사 예약 전화번호는 201-833-3399번입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어제 뉴욕 패션 위크 개최 기간에 함께 열린 컨셉 코리아에 대해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컨셉 코리아는 한국 디자이너들의 세계 진출을 돕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컨셉 코리아에 참가해 K-패션을 뉴욕에 알린 한국의 우수한 디자이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나리 기자가 이번 행사에 참가한 디자이너들을 만났습니다. 컨셉 코리아는 한국의 우수한 디자이너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돕고 K-패션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주관해 매년 여는 행사입니다. 어제 피어 59에서 열린 컨셉 코리아 패션쇼에는 지난 2016 FW 시즌에도 참가했던 요하닉스와 새롭게 참여하는 키미제이, 그리디어스 등 새 브랜드가 참가했습니다. 16 FW 시즌에 저희를 참석 한번 했었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 17 SS를 통해서 다시 또 뉴욕 컨셉 코리아와 함께
뉴욕 쇼에 참가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되게 자비롭지만 상대방에게는 되게 박하고 상대방이 자기와의 다른 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의 그런 아이덴티티 자체를 무시하려는 그런 사회적인 경향을 옷으로 표현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키미제이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카르마는 사는 동안 스스로 풀어야 하는 우주의 법칙이라는 주제로 이번 패션을 디자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모님 세대 그 70년대 그리고 저희의 어린 시절 90년대 이미지적인 거를 약간 융합을 해가지고 그런 컨버전스된 룩을 이번에 연출을 해봤어요. 이번에 저희가 그동안 유럽 시장에서 좀 더 컨셉추얼하게 보여줬던 의상들을 많이 커머셜하게 바꾸면서 그 시기에 딱 맞춰서 뉴욕 시장에 보여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되게 좋은 타이밍에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다른 나라에서 사실 이렇게까지 디자이너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잘 없다는 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저희가 좋은 쇼를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디어스는 현실과 환상이 공존하는 세상을 놀이동산이라는 발상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모험과 추억을 담은 무대를 표현했다고 말했습니다. 컨셉 코리아를 통해서 뉴욕에 진출하게 되어 너무 영광이고요. 이번 쇼를 통해서 뉴욕에서 더 글로벌한 디자이너가 되어서 너무 숙제를 다 마친 기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쇼를 통해서 더 많은 비즈니스와 디자이너로서의 한 걸음 더 진출할 수 있는 한국 디자이너가 되겠습니다. 이 새 디자이너는 이번 뉴욕 컨셉 코리아 패션쇼로 K-패션과 K-팝, K-모델 등이 어우러져 이 K-컬처의 위상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뉴욕 중앙일보가 주최하는 대입정보 한마당인 제9회 칼리지 페어가 오는 24일 노르드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열립니다. 이 행사에서는 미국과 한국 대학들이 전하는 다양한 대입 정보는 물론 명사들의 강연 등이 진행됩니다. 관련 소식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제9회째를 맞는 중앙일보 칼리지 페어가 오는 24일 토요일 노르드에 위치한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열립니다. 길을 찾아라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학 박람회는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에 따른 다양한 정보를 전합니다. 올해부터는 제이스킨 교육의원이 중학생을 위한 특목고들의 학생 선발 기준과 프로그램 등을 소개합니다. 또 대입 컨설팅 전문 업체인 모닝사이드 에듀케이션 서비스가 효과적인 대학 입학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외에도 선착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대학 입학 전략 수립, 에세이 작성법 등 1:1 상담도 제공합니다. 올해 기조연설자인 윌터 파나스 고등학교 이기동 교장이 나서 명문대 진학을 위한 성공적인 고교 생활이란 제목으로 강연합니다. 로스쿨과 의대 진학을 염두에 둔 학생들을 위한 강연도 제공되며 학자금에 대한 방안도 소개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한인사회 대표적 교육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칼리지 페어. 대학 진학을 앞둔 한인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정보 제공에 장이 되고 있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오는 일요일은 9월 11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아직도 크게 자리 잡고 있는 9.11 테러가 벌써 15년 전의 일이 됐습니다. 지난 9.11 테러로 약 3,000명에 달하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지만 그중 희생된 경찰의 수도 71명에 이릅니다. 뉴욕시경은 오늘 71명의 경찰을 포함한 9.11 테러의 희생자를 기리는 행진을 로어 맨해튼에서 가졌습니다. 이날 행진은 주코티 공원에서 뉴욕시 경찰 기념비까지 이어졌고 정오에 시작돼 헌화식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제임스 로툰도 팰리세이드 파크 시장이 9.11 기념비 앞에서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라스베이거스가 속해 있는 네바다주가 6.25 한국전 참전 미국 용사들의 활약상과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상을 주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수록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브라이언 산도발 네바다 주지사는 LA 총영사관이 추진하는 한국 알리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네바다주는 참전 용사와 관련한 사안에 가장 앞서서 나가는 주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산도발 주지사는 즉석에서 관련 담당자를 불러 사회 교과 과정 지침서에 미군 참전 용사와 한국의 발전상을 기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일 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뉴저지의 학교들은 개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뉴저지주의 트렌튼 중학교는 12시 45분에
고등학교는 12시 30분에 학교를 마치는 등 대부분의 뉴저지주 학교들이 단축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뉴브런스윅의 새 고등학교는 학교의 냉방시설이 고장나 아예 학생들을 귀가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시의 과밀학급 문제가 퀸즈 한인타운에 있는 학교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민예산위원회 뉴욕시 과밀학급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살펴보면 교실이 부족한 학군 9곳 중에 5곳이 퀸즈에 위치했습니다. 과밀학급 현상을 겪는 비율은 초등학교가 70%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가 45%, 중학교가 25% 등의 순이었습니다. 미국의 4대 은행 중의 하나인 웰스파고가 지난 2011년도부터 고객들 모르게 유령 계좌 수백만 개를 허위로 만들어 고객들의 돈을 가로채운 사실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들은 고객들의 정보를 도용해 가짜 이메일 계정과 허위 비밀번호를 만들어 유령 예금과 신용카드 온라인 계좌를 개설하고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수백만 달러를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 소비자 금융 보호국은 웰스파고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벌금 1억 8,500만 달러와 함께 고객 환급 비용 500만 달러를 부과했습니다. 이번 유령 계좌 스캔들에 연루가 된 직원은 모두 5,3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저지 운전면허 취득길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주 운전면허 취득 시에 도로 주행시험 중에 자동차에 설치된 후방 카메라나 주차 센서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운전면허 도로 주행시험 개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서명 직후에 발효됩니다. 그동안 뉴저지주 차량국은 운전시험을 볼 때 카메라나 센서 등의 사용을 금지해 왔었습니다. 계속해서 한국 소식 알아봅니다. 북한이 9일 정권 수립 기념일을 맞아 5차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9시 30분께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현재 이번 핵실험의 위력을 10킬로톤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6일 4차 당시 군이 파악한 인공지진의 규모는 4.8, 위력은 6킬로톤이었습니다. 한편 북한은 핵실험 4시간 뒤에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북한 핵무기 연구소는 성명을 내고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실험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성명은 이번 핵실험에는 핵탄두의 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검토 확인했다며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보다 타격력이 높은 각종 핵탄두들을 마음먹은 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핵무기 운반 수단인 스커트와 노동 무수단,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등의 비행 능력을 입증한 만큼 이에 탑재만 한다면 핵무기 체계가 사실상 완성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북한이 9일 5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대해 외신들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성공 가능성 등 기술 진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북핵 프로그램이 있어 반갑지 않은 또 한 번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표현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이제 2년에서 3년 정도면 핵탄두 장착 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전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지난 9월 6일에 보도해드린 뉴저지 한인 여성 실종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지난 목요일인 9월 1일에 26살의 태미 김 씨가 뉴저지 수섹스 카운티에 위치한 프랭클린 스타벅스 앞에서 실종이 됐습니다. 경찰이 아직까지 어떠한 단서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가족들은 아직 태미 김 씨를 찾는 데 늦지 않았다며 무엇보다 목격자들의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측근들은 태미 김 씨가 종종 가던 맨해튼 도심이나 에즈버리 파크에 있을 가능성도 있다며 프랭클린 주변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태미 김 씨가 발견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태미 김 씨는 5.5인치의 신장에 160파운드의 체격이며 검은색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종 당시 김 씨는 갈색 샌들을 신고 있었으며 펠릭스 더캣 티셔츠에 운동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태미 김 씨를 보거나 단서를 알고 있는 사람은 한라인, 이메일이나 전화로 제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스태튼 아일랜드에서부터 브루클린까지 경찰을 따돌리고 달아나던 차량이 결국 충돌 사고 끝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순찰을 돌던 중에 차 한 대가 위험하게 질주하고 있다는 여성의 신고를 접수하고 스태튼 아일랜드의 핸더스 애비뉴와 브로드웨이 근처에서 차량을 세웠지만 이들은 경찰을 따돌리고 베라자노 다리를 거쳐 브루클린까지 달아났습니다.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던 이 차량은 결국 다이커 하이츠에서 최소 2대의 차량과 부딪히고 나서야 폭주를 멈췄습니다. 이 과정에서 3명의 남자가 달아났는데 한 남자는 현장에서 붙잡혔고 나머지 2명은 경찰이 따라 나섰지만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충돌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으나 수대의 차량이 파손도 했습니다. 어제는 한 10대 청소년이 기차에 부딪혀 머리를 심하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50분쯤 펜스테이션을 떠나 몽클레어 분튼 라인을 운행하던 뉴저지 트랜짓이 블룸필드역 근처에서 철도를 건너던 10대 청소년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18세 소년이 머리 등에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의식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기차 안에는 약 50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으며 승객 가운데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제 오후 이스트할렘에서 위치한 옷가게에서 한 남성이 90대 노인의 속옷에서 현금이 든 봉투를 훔쳐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절도 피해자인 93세 여성은 7일 정오 116가에 위치한 한 옷가게에서 쇼핑 중이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감시 카메라 속 남성은 옷가게로 들어와 휠체어에 타고 있던 93세 여성의 브레이지에서 $600가 든 현금 봉투를 낚아채 달아났습니다. 피해자 노인은 이 $600의 현금이 사회보장연금 수령액이라며 아파트 렌트비와 고지서 납부를 위해 봉투 속에 챙겨둔 돈이었다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감시 카메라 영상을 공개한 지 몇 시간 내에 이 26살의 남성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한편 사건이 발생한 옷가게 주인은 절도 피해자인 93살의 노인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600의 체크를 제공하고 고급 신발도 선물로 줬습니다. 어제 오후 뉴욕 시경이 이스트 뉴욕에 위치한 한 강도 용의자의 아파트 마당에서 키운 83개의 마리화나 식물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경찰은 이스트 뉴욕 708 밀러 애비뉴에서 18세 강도 용의자를 쫓던 중이었습니다. 이 강도 용의자 검거를 위해 그의 집에 침입한 경찰은 이 집 마당에서 83개의 243cm의 대마초 식물을 발견했습니다. 18세 강도 용의자 압돌 프랜시스는 옆집으로 도주했으나 검거됐고 그는 절도 혐의와 마리화나 소재 혐의까지 더해져 형사 입건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한인 사회와 미국 사회 해외 단신 전해드립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조속한 대응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반 총장은 이날 유엔 본부에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핵실험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안보리가 적절한 행동에 나서주기를 촉구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9일 협의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5차 핵실험 도발에 대한 강력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뉴욕 평통은 국제사회가 이번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통해 분명한 경고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했다며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발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전적지의 흙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참전용사 기념공원으로 옮겨집니다. 한국국가보훈처는 오는 10일 한미양국의 고교생 주니어 ROTC가 참가하는 인천 상륙작전 기념행사에서 이 흙을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흙은 샌프란시스코 참전 기념사업회에 전달돼 오는 10월에서 11월 공식 행사를 계기로 기념비안에 놓일 예정입니다. 미국 내 히스패닉 인구 증가세가 2007년을 기점으로 크게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8일 퓨 리서치 센터가 미 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 내 히스패닉 증가율은 지난 1990년대 매년 평균 5.8%였다. 2007에서 2014년에는 2.8%로 내려앉았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멕시코와 쿠바, 엘살바도르 등지에서 미국으로 정착하는 이민자 수가 줄어든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여성복 자라를 창업한 스페인의 아만시오 오르테카가 세계 부호 1위에 올랐습니다. 포브스는 8일 오르테카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으로 꼽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순위에서 오르테카는 순자산 795억 달러로 1위, 게이츠는 순자산 785억 달러로 2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3위는 제프 벤저스 아마존 최고 경영자와 4위는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5위는 마크 저크버그 페이스북 CEO가 각각 차지했습니다. 미국 최대 약국 체인인 월그린이 업계 3위인 라이트 에이드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독점 규제 당국의 우려를 피하기 위해 매장 500여 개를 정리할 방침입니다. 월그린은 8일 라이트 에이드 인수를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연방거래위원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그린은 작년 10월 라이트 에이드를 94억 1천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의 강정호 선수가 결승 홈런을 장렬시키며 이틀 연속 홈런을 쳤습니다. 강정호는 7일 펜실베니아주의 PNC 파크에서 벌어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홈경기에서 5번 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4안타 2타점으로 팀의 8연패 탈출에 기여하며 시즌 타율을 0.257로 끌어올렸습니다. 한편 시애틀 매너리스 이대호 선수도 어제 있었던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홈경기에서 39일 만에 홈런포를 가동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로써 이대호 선수는 시즌 14호 홈런과 함께 시즌 15번째 멀티 히트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델타항공이 지난달 초 발생한 컴퓨터 전산 시스템 오류로 1억 5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됐습니다. 지난달 8일 애틀랜타 본사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조지아 파워가 정지되면서 운영센터 전산 시스템이 마비됐는데 이 사태로 델타의 비행편이 취소 혹은 지연됐습니다. 델타항공은 지난달 9일과 10일 오전까지 추가로 1000여 편의 항공이 취소되고 2,500여 편 등이 지연 출발됐으며 이 시스템은 10일 오후가 돼서야 정상화됐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알아봅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입니다. 오늘 한낮 기온 90도 안팎으로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습도도 높아 불쾌지수도 높은 하루였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다소 구름 끼고 곳에 따라 저녁에 천둥 번개 칠 가능성 약하게 있습니다. 내일 늦은 저녁 강수 확률은 50%로 예측됩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89도, 섭씨 32도, 밤 최저 기온 화씨 77도, 섭씨 25도로 예상됩니다. 11일인 일요일은 오전과 오후 다소 구름 끼겠으나 저녁에는 청명한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날은 한낮 기온도 다소 내려가고 습도도 낮아 불쾌지수도 낮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85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5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12일인 월요일은 매우 맑고 화창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78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7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13일인 화요일은 다소 구름 끼겠으나 대체적으로 맑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82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 화씨 71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덥고 습한 날씨는 토요일인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일요일엔 낮 기온도 80도 중반 안팎으로 낮은 습도에 바깥 활동 즐기시기 좋은 날씨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9월 9일 보내드린 KBTV 뉴스 투데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KBTV 뉴스 투데이는 다음 날인 오전 7시 30분에 재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